네, 폭락장의 주식 정말 1도 보기 싫지만 관심과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언젠가는 주식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응원을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선한 재료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암 인수 관련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의 M&A 제안이 거론이 되면서 관심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으로 관련 종목에 돈이 이렇게 처음 몰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선도주로 치고 올라온 종목이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넥스트칩과 가온칩스가 있는데, 넥스트칩을 간략하게 보면 21선 아래에서 있던 주가의 흐름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장,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단기런 박스 구간 지지를 만들어주면서 재료와 함께 돈과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과 함께.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상승을 할 때,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상승을 할 때 매수 추격으로 따라붙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는 이런 하락장일수록 프로그램, 알고리즘성 프로그램 매매를 역이용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보통 그런 알고리즘은 여러 그런 부분에서 작용을 하지만, 이런 신고가,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이런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 이런 시점에 프로그램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시세를 띄우고, 최근에는 시세는 띄우지만 이렇게 윗꼬리로 달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 꼽는 경우가 많죠. 음봉으로. 그리고 나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이제 시세가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의 그런 형태들은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 거래 대금과 함께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은 이런 앞전의 매물을 또 소화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통 아닐 수도 있지만 조정의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조정의 과정에서 프로그램 물량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켜주면 좋은, 지켜줘야 될 자리,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 올라오고 있는 351선, 3일선이라든지 5일선 또는 단기 22평, 이런 부분에 지지가 되면 좋은 자리에서 지지가 된다면, 프로그램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지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프로그램 알고리즘 작용을 해서 매수세, 수급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세와 함께. 조금 더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보면 넥스트칩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그라미 그려놓은 지켜줘야 되는 3일선, 5일선 정도 지켜주면 좋은 자리를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매수세와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략은 당연히 이런 증시의 상황상 하락하면 사야 됩니다. 하락. 상승할 때 따라 붙기보다는 많이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또는 이런 부분에서 하락의 끝자락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프로그램 물량만 들어오면 물량이 이렇게 양으로 전환될 때는 우리는 그때는 수익으로 청산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온칩스, 넥스트칩을 보면 분봉의 흐름상 제가 또 이 세 종목을 다 금요일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분봉의 흐름상 보면 이런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항상 이렇게 눌릴 때가 항상 이제 기회가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온칩스도 보면 매매를 했는데, 가온칩스 또한 이때는 제가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횡보 구간에 지켜봤는데, 횡보 구간에 지켜보는 이유는 저는 이 캔들들이 22평이 됐든 62평이 됐든 242평이 됐든 캔들들이 이동평균선에 닿는 부분, 그리고 닿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초입 구간에 매매를 하는 것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증시가 좋지 못해서 저는 시나리오를 2, 3천억 정도의 시세가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은
많이 나온 종목에서 이렇게 한 3차례 정도 음봉이 나오면 분명 이런 음봉의 시가 정도까지는 돌려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노려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일찍 매수해서 이런 손실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본전 정도 청산을 하면서 마감을 또 했습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역시 삼성 암 인수 관련 종목으로 거래대금이 3,800억, 정말 지금 시장에서 많이 터졌고, 일단은 이런 5일선, 21선과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매수, 프로그램 순매수 물량이 좀 붙었기 때문에 반짝 시세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세가 반짝 나오고 이렇게 프로그램 물량이 나간다면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주면 좋은 자리, 지켜줘야 될 자리 정도를 지켜준다면, 또 이런 시장의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는 다시 프로그램이 붙으면서 상승세를, 그런 수급과 함께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삼보모터스는 주봉상 먼저 보면 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주봉상 신규 상장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 한 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들어왔던 거래량을 또 능가를 해줬죠. 자, 분봉으로 본다면 제가 매매를 했던 것은, 일단 매매를 했다가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 구간에 잡기 위해서 좀 바로 청산했고, 또 매매를 했다가 주말 리스크가 싫어서 매도를 또 했는데, 일단 일봉의 흐름상 본다면 역시 강한 거래량 대금이 또 터졌습니다. 대금으로 봤을 때는 한 2천억 정도가 터졌죠. 터지면서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공시를 본다면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되면서 시장의 단기 투심은 시간에 마이너스 3%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상승을 하고 시장의 중심에 있다면 이 종목 프로그램 영향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이 여기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나가면 오히려 이 정도까지 빠지면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선, 대략 351선, 11선 정도 지켜주는 선을 지켜준다면, 프로그램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이런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선에서는 잘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는 수익을 청산할 구간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시간에 3%가 빠졌기 때문에 천천히, 가온칩스도 이런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넥스칩도 천천히 이런 부분에서 상승을 하면 그냥 보내주면 그만이고, 항상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천천히 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 인수 관련해서 후발주들이 몇 개 있는데, NCN을 보면 분봉상 상한가가 나왔는데 NCN이 10시 이전에 상한가의 문을 닫았죠. 그러면서 한 차례 이렇게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상한가를 굳힌 다음에 시장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일봉상 본다면 물론 이 차트가 정말 지저분하고 좋지는 못하지만 이 앞전의 거래량을 더 능가해주는, 단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능가해주는 강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트가 좋지 못해도 단기 시세 반짝은 나올 수 있다. 제가 10시 전에 상한가에 문 닫는 종목은 제 기준은 플러스 7% 내외로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면 저는 손절매를 할지언정 잡아간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 시초가에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코아시아와 MDS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빨간 선 1년 240일 장기평선이 그 아래, 거래량은 물론 터졌지만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살펴만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후발주가, 선발주들이 주춤거리고 있을 때는 후발주들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선발주로 또 주도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종목에는 이렇게 놓고 두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HYTC를 보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없어서 이 종목은 쳐다보면 안 되겠죠. 이런 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1선과의 이격이 캔들과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죽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라는 것이
넥스트 칩과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21선 아래 이격을 좁히고 나서 다시 거래량을 터뜨리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처음 생긴 21선 돌파 후 안착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와 함께 거래량이 뒷받쳐줘야 된다는 것이 가정이 되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것만 지켜보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거래량이 발생이 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그냥 아예 안 보면 그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섹터를 두고 묶어두고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강한 섹터에서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네옴시티 11월 기대감 모멘텀이 있는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종목들. 하지만 아까 암과 같은 삼성 인수 관련 그런 종목과는 달리 이미 한 차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쉐 상장 코리아 FT 3기 역시 이미 이런 수급이 나왔고 신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로는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지켜보는 게 좋다. 애플페이도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 계속 들어오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했지 시장이 좋지 못하면 제주은행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금리 인상 관련해서. 그리고 품절주 양지사든 신라섬유든 품절주는 좀 후순위로 볼만하고 식량사료 밀 이 정도도 좀 후순위로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네옴시티, 포르쉐, 애플페이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 신선한 재료인 삼성전자, 암 인수 M&A 관련 이런 게 가장 볼만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증시의 상황을 간략히 보면 거래소가 전저점 이런 부분을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을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는 정말 신중하게 매매를 만약에 한다면 보통 때보다는 훨씬 금액 비중을 확연히 줄여서 분할로 매매를 하는 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 주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